제가 내려 있는 이곳은 금운도 고도 맨 끝에 있는 오리똥녀. 지금 자리에 보면은 갈매기와 오리들이 막 똥을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낚시 포인트로서는 그렇게 막 유명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조망이라든지 벙식이라든지 그것을 제가 정보를 듣고는 굳이 유명한 포인트 서도나 동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그런 벙식이 배들이 이렇게 좀 설치지 못한 작업을 하지 못한 그런 내망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은 고도 맨 끝에 있는 오리똥녀에서 감성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다낚시 교실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는 금운도에서 자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금운도 주민이 되었습니다. 낚시를 바다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 한 1, 2년 정도 금운도에서 낚시나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금운도로 주민등록증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금운도 구석구석을 이렇게 한번 다니면서 포인트 설명도 좀 하고 그리고 사계절 금운도 낚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그리고 테크닉과 함께 이렇게 포인트도 설명을 하면서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그런데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금운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3대 원도권입니다. 추자도, 가거도, 금운도. 그 중에서도 조금 금운도가 가깝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겨울철이 되면은 준대만권에서 보지 못한 손맛을 보기 위해서 금운도로 이렇게 몰려듭니다. 몰려들고 하지만은 올 때의 마음과 그리고 또 갈 때의 마음은 완전 180도로 틀리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하는 금운도에 계시는 분들이 저보고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 역시 처음에 금운도에 들어왔을 때는 많은 꿈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야, 그래도 금운도니까 가면은 감성돔 퍽퍽 물어주고 참돔, 병해돔이 안 물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갯바위를 이렇게 몇 번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지만은 생각과는 완전 틀리는 그런 바다입니다. 물론 실력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뻥치기. 무슨 금운도에서 뻥치기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금운도 자체에서도 배가 뻥치기를 하는 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설 구정 전후에 구정 전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낚시를 하셨던 분들은 태반 우리가 말하는 꽝을 치고 이렇게 나가셨던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또 제가 얼마 전에 낚시를 갔다가 목격한 것은 섭조망배입니다. 섭조망이라는 것은 대형 뻥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큰 대형 배 두 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큰 그물로서 선물 에워 사가지고는 숭어를 잡는답니다. 숭어 잡는 그런 어별에서 두드리면서 이렇게 잡는데 그곳에 숭어만 들어가겠습니까? 섭조망을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은 그 섬은 초토화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준 내만권보다는 원도권인 이런 게 추자도, 가거도, 금운도 이런 곳에서 뻥치기를 많이 합니다. 해서 현지 어선들과의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뻥치기 배들로 해서 그리고 또 석조망 배들이 갯바위 부근에 이렇게 둘러서 건물로 둘러싸고는 바다를 초토화를 이렇게 시키고 있다 보니 갯바위 낚시인들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고기가 안 될 때 이렇게 뻥치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한 번씩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조금 유별난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다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부와 낚시인. 어부들은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 바다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낚시인들은 필드에 나가서 갯바위에 서서 어제 바다와 오늘 바다가 이렇게 틀린다 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은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 아, 오늘 또 꽝이구나. 오늘은 뭐 수온이 차서 그렇구나. 하는 막 그런 어떻게 조금 무관심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낚시인들이나마 조금 이렇게 바다에 뭐 관심을 가져주다 보면은 막 이런 황폐화되어가는 뭐 바다를 조금 살릴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눈으로 직접 이렇게 목격을 하고 피부로 느끼실 때마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포인트에 내린 것도 낚시인들이 잘 내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내려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 어떤 조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문도에서 유명한 포인트보다는 막 이런 무명 포인트가 더 조가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오늘 막 희망을 갖고 오늘 이곳에서 감성돔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포인트는 낚시인들뿐만 아니라 뻥치기꾼들도 탐을 내는 자리라 오늘은 무명 포인트를 찾은 것이 적중을 한 듯 시원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으차! 말이 왔습니다. 감성돔 같습니다. 감성돔인데 그러잖아. 이어서 들어올지는 못하게 그 들어올릴 사이즈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높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감성돔입니다. 감성돔인데 지금 여기는 높아서 열체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내려가야 되겠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들어 올리기에는 조금 버거워서 열체를 연 밑에 내려가야 되겠다. 첫 감성돔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뭐 시야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뜰채를 할 수 없는 자리가 되어서 크지는 않지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올라온 감성돔이었기에 기쁨은 배가 됩니다. 연속적인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와. 무엇이냐? 이거 여럿 파고 들어간다. 큰일 났다 이거. 나왔다. 이번에는 무엇이냐? 와, 힘쓰네 이거. 참돔이가 뭐야? 참돔이가 혹돔 그렇지. 야, 혹돔입니다. 혹돔. 샵. 아, 혹돔도 씨알 커가지고 이거 들겠나? 이거를 혹돔 떨어 밑에 끝 내려갈 수도 없고. 에이고 모르겠다. 들어보자. 와. 혹돔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놀랬잖아. 그런데 지금 우측편에서 해녀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물입니다. 한물이 되다 보니 뭐 거문도에도 어김없이 해녀분이 등장을 합니다. 잠시 쉬어야 되겠습니다. 해녀분들이 바로 앞까지 지금 물질을 하러 왔는데요. 괜히 보기 흉하게 물질하는데 밑밥을 치고 낚싯대를 던진다는 것도 실례입니다. 그래서 잠시 커피 한 잔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포그구나. 망상어까지 있네. 해녀분들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뒤에 다시 낚시를 한 1시간 정도 쉬었습니다. 커피도 한잔 먹고 쉬다가 다시 낚시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잡어가 이렇게 많더라도 감성돔이 이렇게 들어오면 잡어들이 물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기 전에 부실에 진이 빠져버리죠. 던지면은 크릴이 없어지고 던지면은 크릴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감성돔이 들어올 때까지 어떤 때는 낚시를 계속 미끼가 따먹다가 던지다 보면 미끼가 살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긴장을 하면서 야, 감성돔이 들어왔다 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낚시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너무나 그런 것을 지치는 그런 행동일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요즘은 낚시를 올 때는 꼭 잡어 대치 미끼 한두 가지는 준비를 하고 낚시를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크다. 감성돔이다. 아이고, 뺏겨졌다. 야. 아, 크는데. 지금 경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경단을 만들어서 나왔는데요. 경단을 지금 감성돔 5바늘로 바꿔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달았습니다. 이런 경단 미끼를 시중에 파는 미끼는 경단 미끼는 굉장히 점도가 굉장히 높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퍼석퍼석합니다. 지금 손에 가루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던질 때 바늘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달아주다 보면은 물속에 내려가면서 이게 가루가 퍼지고 어떻게 보면 지부 효과도 됩니다. 지부 효과도 되면서 그릴 향과 그리고 또 파우더, 빵가루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경단으로 조금 전에 큰 입질을 한 받았는데 이 경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크릴을 완전 녹인 다음에 크릴 물러서 빵가루하고 이렇게 반죽을 한 다음에 다시 파우더하고 같이 섞어서 적당한 점도를 만들어서 잡어 대치 미끼, 경단 미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릴 한 5분의 1 정도의 크릴을 녹여놨습니다. 녹여놓은 것을 이렇게 손으로 조금 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무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해. 크릴이 원형이 조금 이렇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살이라든지 또 크릴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그런 냄새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어우러지면서 다음에는 빵가루를 크릴과 비슷한 양의 1대1 정도의 빵가루를 일단은 넣어서 다시 믹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가루에는 글루텐 성분이 있습니다. 글루텐 성분이 있기 때문에 뭉쳤을 때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빵가루와 크릴이 한 1대1 정도의 비율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파우더는 한 절반 정도, 빵가루의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먼저 넣어서 배합을 하면서, 자, 그리고 여기서 물도 조금 섞어줘야만 합니다. 물도 조금 섞어서, 그러니까 크릴 1, 빵가루 1, 파우더는 한 2분의 1 정도의, 그리고 또 점도에 따라서 조금 물로 많이 부었다 싶으면은 파우더를 조금 더 섞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점도로 맞추어 내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히 보슬보슬하게,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뭉쳤을 때
딱 점도가 바늘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배합이 적당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조금 크게, 감성돔이나 참돔 낚시를 할 때는 조금 크게 뭉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엄지 손톱에 어떻게 보면 한 2배 정도의, 한 이 정도의,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한 메추리 알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요. 한 이 정도 크기로서 이렇게 달아줘도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원한 입질을 받아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할 때도 보통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엄지 손톱만 한 정도의 요 정도 크기의 뱅에돔 바늘에 끼워서 낚시를 하면은 시원한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햇빛에 마르면은 조금 그러니까 지퍼백의 비닐 봉지에다가 이렇게 사서 보관을 하면은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단미끼를 제가 만들어서 수족관 안에 있는 고기들에게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릴 미끼를 한번 주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경단미끼를 한번 이렇게 투척을 안 해봤습니다. 했을 때 그 반응은 완전 틀립니다. 크릴 미끼 같은 경우에는 미끼가 하나 이렇게 내려가면은 조금 시큰둥하면서 미끼가 내려오네 하면서 설 가서 이렇게 먹습니다. 하지만은 경단미끼를 이렇게 툭 투척을 하면은 냄새가, 가루가 풍기면서 이렇게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반응이 틀립니다. 움직이는 반응이 틀리면서 빠른 속도로 확 와서 이렇게 덮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단미끼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지금 팔고 있는 그런 미끼도 잘 듣습니다. 자바 태시 미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와, 뭐야, 오, 감성돔이가 무엇이냐. 감성돔 걷는데 잘한 것이, 야, 앞에 이거 열어 들어가네. 열어 들어가네, 열어. 이 뭐야, 참돔이 올라온다. 와, 참돔인 것 같아. 참돔. 참돔이가 감성돔이가 색깔이 왜 이래. 참돔이네. 상사리급 참돔이 입질을 했는데요. 야, 이거를 또 밑에까지 내려가려니까 그렇고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한번 들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탈참 같습니다. 탈참이네. 금운도에도 이런 가두리 참돔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탈출을 한 탈참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경단미끼 만들기는 조금 힘듭니다. 귀찮지요. 굉장히 좀 귀찮은 그런 방법으로 손에 크릴을 묻히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참돔도 시원하게 입질을 하는 그런 미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좀 무리하게 1호 낚싯대로서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흉내를 내서는 안 되겠죠. 경험이 많은 분들이야 낚시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살짝 튕기듯이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겠지만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 올리다가는 10중 8구 초리대가 부러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흉내를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단미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고기가 없을 때는 낚시를 못 하겠죠. 그래서 고기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경단미끼를 만들어 가서 야, 그 미끼 그 엉터리네 하면서 이렇게 또 흉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고기가 있다면은 그냥 퍽 하면서 찌를 시원하게 쫙 들고 가는 그런 시원한 입질을 볼 수 있는 것이 경단미끼이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밑밥 떨어지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뿌리기보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투여합니다. 왔어.
우와. 이거는 감성돔 같은 기분이 드는데, 감성돔인데. 씨알도 괜찮습니다. 씨알도 괜찮은 놈인데 감성돔입니다. 감성돔은 들면 안 되겠지요. 감성돔은 뜰채질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밑에 감성돔이 올라왔습니다. 고기도 차별을 하네. 이거보다 더 큰 참돔하고 혹돔은 들어 올리면서 어이구 고마 차라 아이고. 자, 당찬 힘을 자랑하는 감성돔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 선택해서 유명 포인트보다는 좀 내망끈에서 이렇게 앉아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감성돔 얼굴도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역시 이놈이 역시 경담미끼입니다. 경담미끼에 시원하게 원줄을 끌고 가는 그런 입질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철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금운도에서 감성돔 마리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감성돔 얼굴을 보고 간다는데 굉장히 솔직히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금운도에서도 감성돔 낚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는데 오늘은 그나마 유명 포인트가 아닌 그나마 이름이 조금 없는 이런 포인트에 내려서 감성돔 손맛을 보고 갈 수 있었다는데 오늘은 그나마 오늘 행복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